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시로 34번째 강의로 일본 기업의 IT 및 사내 환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마를 일본의 경영과 IT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IT 용어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강의는 일본 기업의 IT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 사무직으로서 데스크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회사의 안에서 데스크에서 일하는 환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의 IT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 회사의 경영 속에서의 IT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의 전자 IT 협회에서 만든 그 자료인데, 결국은 IT가 경영에 얼만큼 깊숙이 관계되는지를 미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IT 기술을 도입한 경영이 미국식 경영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앞선 건 사실이겠지만은 일본이 굉장히 뒤진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은 짙은 파란색이 아주 중요하고, 파란색은 중요하고, 회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노란색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 미국 경영자는 75%가 아주 중요하다, 20%가 중요하다. 결국은 뭐 대다수가 IT의 중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합쳐서 70% 이하입니다. 특히 아주 중요하다는 사람은 15%밖에,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결국은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의 일본 경영이 IT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뭐 뒤떨어졌다거나 이런 식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다른 예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말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경영자가 보게 되면은 기 있다고 또가 나이 들어본 적이 없다, 관심이 없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일본 경영자 46%가 들은 적이 없다. 그다음에 뭐 미국 사람은 뭐 거의 얼마 안 되죠, 9%.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이것도 역시 46%가 들은 적이 없다. 그다음에 그 모바일을 비즈니스 이용하는 거에 관해서 20% 이상이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조금 놀랄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빅데이터, 이게 2013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닌데 일본의 경영자가 약 42%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셜 네트워크, 이거 최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만은 약 26%가 들은 적이 없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역시 일본 경영자들이 IT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거나, 따라서 IT를 경영에 그렇게 깊숙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무역센터 제트로가 한 또 하나의 인식의 차이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은 큰 덕으로서 역시 공격적으로 IT 투자를 하는 반면에, 일본의 경영자들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소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이 극을 보게 되면은 IT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식.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에 IT를 반드시 이용한다. 사업 내용이나 제품 라인의 확대를 IT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인 반면에, 일본 경영자는 가장 많은 것이 IT를 결국 업무 효율화, 코스트 삭감, 아주 소극적이고 저차원적인 그런 관심사. 그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일본 회사 안에서의 IT는 굉장히 미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다. 근데 이건 아마 제 추측입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본 건 아닌데 아마 한국은 중간에 있지 않을까. 제가 겪어본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IT에 충실하고 IT를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신문하고 일본의 경제신문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월등하게 미국식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본 기업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국보다 못하네? 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과 IT의 관계, 일본에서 왜 이런가? 하나는 이 IT 부분의 톱은 일본에서는 직리, 사실 우리 CIO라는 말씀 아시죠? Chief Information Officer.
굉장히 중요한 CEO, CTO, CFO, CIO 나가는데 역시 일본 기업에서는 IT 부분의 톱은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다. 따라서 말을 바꾼다면 IT가 경영수단으로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영의 톱. 결국은 일본의 사장, 회장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원래 미국 같으면 스카우트 때 오는데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서는 대졸 사원이 쭉 올라가서 사장, 회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톱은. 이 사람들이 임기가 짧습니다. 한국도 되게 상무 이사급이 매년 갱신하듯이 보통 2년, 아주 길으면 3번에서 6년. 이 사이에는 IT 투자를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자기 임기 중에 IT를 이렇게 중시 여길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는 거고. 따라서 긴 스팬에, 긴 말하자면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IT 투자를 못한다라는 것이 일본 기업의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형태로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큼 뒤떨어져 있는지. 일본에서는 IT 도입이 대개 같은 업종이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회사보다 평균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미나게 2-2-2 법칙이라고 있는데 일본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보다 IT에서는 2배. 근데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은 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행 스케줄이 2배 이상 걸린다. 말하자면 돈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별로 쓰지 않는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법칙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너무 각 회사별로 이 패키지들이 솔루션들이 다 커스터마이즈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범용화, 일반화가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패턴화 혹은 레이어가 말하자면 이렇게 일반적인 범용 상품으로 레이어들이 깊어지지 않고 각 회사별로 작은 보따리로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 일본의 IT 환경의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다. 따라서 유연한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벤더가 어떤 솔루션 받으면 미쯔비시용, 미쯔이용, 수미토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범용화가 안 되고, 따라서 보니까 굉장히 구조가 경직화, 분단화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계 표준에 안 가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제 언어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규모로 활용되거나 혹은 개발된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화, 세계 표준 상품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IT에 말하자면 뒤떨어짐이나 약점을 여러 가지 지금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본 기업의 IT를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일하는 일본 기업이 IT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인식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벤더, 이거 말하자면 이제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죠. 여기에 굉장히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이거는 일본의 어떤 IT 전문가가 이제 만든 표현입니다. 서양 사람들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일본 기업에는 말하자면은 템플레이 컨설턴은 많은데 애슬릿 컨설턴은 많지 않다. 이 애슬릿은 뭐냐면은 만능 선수입니다. 역시 IT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은 좀 아는데 다른 걸 모르면 결국은 큰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정해진 것만 딱 쫓아서 하는 IT 컨설턴은 많은데 만능의 IT 전문가가 참 거의 없다,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벤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벤더가 굉장히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회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키지들이 개별화. 따라서 그리고 벤더하고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이렇게 밀착 관계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A라는 미국의 벤더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여러 회사를 가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별로 맞추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이 내부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가리키는 것일 거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일본 기업이 이 외국 벤더에 대한 의존력이 굉장히 깊다. 결국은 벤더가 지배력을 갖는다. 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서양의 기업들은 이 IT에 관련해서
회사 요원하고 벤더가 7대 3으로 대부분 회사 사람들이 한다. 근데 일본 기업은 거기 되면은 회사 사람은 3이고 나머지 7은 벤더가 들어와서 한다. 굉장히 이 벤더에 대한 의존이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벤더는 뭐냐? 결국은 이게 세계의 리딩 주요 IT 벤더인데 우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애널리틱스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쪽에 뭐 IBM, 뭐 시멘스, 그다음에 네스트, ABB, SAS 상당히 다 알려진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혹은 무브먼트, 플랫폼, 뭐 시스코,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기업이죠. 오라클, IBM, SAP, 그다음에 SAS, 뭐 이런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스토리지 쪽, 근데 클라우드 주로 하는 기업들이죠. 유명한 델, 오라클, 휴렛 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네뷸라, 아마존, 인텔, 뭐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쭉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빅데이터로 하는 클라우드.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빅데이터다, 유니버설 액세스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애널리틱스 이런 거 다 이런 벤더들이 와야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벤더들에 대한 그 종속도가, 그 의존도가 굉장히 일본 기업이 깊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지적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일본 나름대로의 여사가 방해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기 화가 되는 건데요. 이것이 일본 제조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는데 하나는 이 도요타 신드롬, 도요타 증후군은 뭐냐면은 이 도요타라는 한 자동차 회사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다 쫓아간다, 도요타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데 도요타의 그 유명한 간반 방식이라거나 카이젠이라는 것은 현장주의거든요. 그래서 간반 방식은 뭐냐면은 큰 조립 그 공장에서 수십 개 부품이 그 다르게 돌아서 일시적으로 모여가지고 탁 조립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부품 모자란 게 알려지는 그런 건데 결국 현장주의거든요. 근데 IT란 것은 이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로 뛰어가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요타의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쫓아오다 보니까 거꾸로 IT 시대는 역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요타의 그 품질 신앙, 좀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일본 가서 어떤 일본 경영학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일반 가정에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그 인도가 되게 되면은 일부러 다들 엎드려 가지고 그 바닥을 본답니다. 그 바닥을 봐도 페인트질 조금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를 따질 정도로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 신앙일 정도로 굉장히 깊은 커미트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런 식의 작업 방식이나 태도나 혹은 그 행동 방안이 IT하고는 잘 거꾸로 간다. 결국은 도요타 방식이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일본어. 사실 일본어 공부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어가 그 자체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언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일본어를 만들 때는 또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들 때는 영어를 쓰는 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영어, 특히 IT 용어는 우리말로 일일이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따라서 모든 걸 다 원어로 써야 되는 그 서양어, 특히 영어와 일본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이 일본 편이 나오면 와세애고 일본식으로 만든 영어. 최근에 TV를 보게 되면은 뭐 연예인들이 콜라보 한다고 그래요. 처음에 콜라보가 뭔가 그랬는데 콜라보레이션 협동한다는 얘기인데 이 콜라보는 일본식 약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없어서 콜라보라시온 그러거든요. 그런데 줄이기 때문에 콜라보가 됐는데 이런 게 와세애고죠. 영어죠. 그리고 일본이 말한 영어를 외국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영어가 안 통한다. 그리고 일본어 자체가 세계에 통용하는 언어가 아니죠. 일본어를 쓰는 민족은 1억 2천만 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본어로 뭐를 개발해 봐야 그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상품이 되지 않는다. 이 일본어 문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어식 IT 용어가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긴 시간으로 말하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한데 여러분들이 일본 회사에 가서 실내에서 데스크에서 일을 한다면은 아마 가장 고생하는 게 이 영어, 일본식 영어, 특히 IT 영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내서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표기 방식이 한자 외에 자기네 순수한 거는 가다카나하고 히라카나가 있죠. 가다카나는 외래어는 다 가다카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현재 일본의 매니저들, 기업인들이 쓰는 1등부터 10위까지 제일 많이 쓰는 그 가다카나 영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말 다 있습니다. 1위 아젠다, 계획이라거나 예정표. 근데 반드시 아젠다를 쓰고 그다음에 타스크, TASK, 타스크죠. 타스크. 그다음에 이건 더 웃기는 건데 캐파. 이건 capacity인데 일본말로 발음이 capacity고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캐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evidence. 이거 evidence입니다. 증거. 근데 이 B가 일본 사람들은 V가 없다 보니까 B가 된 거고. 그다음에 assign, ASIGN. 그러니까 할당한다, 임명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반드시 assign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죠. 그다음에 보류한다, pending. 그다음에 타이터. 이거는 참 이게 벌써 7위에 되는데 많은 쓰는 그 외래어의 타이트하다, 스케줄이 타이트하다. 스케줄이나 예산이 굉장히 지금 짧다, 모자란다. 이걸 꼭 타이트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default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default 아시죠? DFAULT. 디폴트를 데폴트로 줄여서 말하고 리스케는 리스케줄링 또 리스케줄. 사마리는 서머리. 이것이 가르쳐 준 거는 어떻게 보면 반성이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정확한 일본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발음의 외래어, 특히 영어를 꼭 써야 하는 현재 일본의 기업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지적이자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 경영자들의 이 가다칸으로 된 비즈니스 용어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거를 늘리면은 자기 업무 능력이 늘어나겠느냐라는 퀘스천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 45%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은 그 나머지는 1할, 2할 늘어난다, 3, 4할 늘어난다, 5, 6할 굉장히 말하자면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아는 것이 자기의 사업 능력이나 매니지먼트 능력이 증가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풍토, 이런 사고 방식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 비즈니스 할 때 말하자면 이런 용어를 몰라서 곤혹한 적이 있었느냐? 약 55%가 곤혹한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심지어는 약 20%는 아까 나왔던 그런 식의 일본식 영어를 몰라서 이러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가 20% 정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얼마큼 중요하냐고 보냐면 이만큼 11%이 아주 중요하다. 결국은 일본 전체적으로 모든 일본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영어, 현재 미국 기업인들이 쓰는 영어를 가다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신다면은 이거 웃긴다, 나 무시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지 않은 영어, 예를 들어 benefit, 이쪽에 benefit, 제가 일본식 발음을 읽겠습니다. benefit는 benefit, 그다음에 budget도 budget, construction, 그다음에 fix, 인바운드. 요 최근에 우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많이 쓰죠. 사실 안 써도 되는 말이거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이지 꼭 인바운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monetize, 이건 이제 금융 용어지만 monetize. 그다음에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리스크 헤지.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영어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은 한 20, 30개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꼭 쓰게 되는 IT 영어를
일본 말로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아키텍처, 바쿠 앞부, 백업,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브라우저, 버퍼, 바그, 버그, 그다음에 클릭, 코딩, 커넥터. 이거 보시면 간단하지만은 처음에 가서 일본말이 서투른데 이것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잘 무슨 말인지 못 들읍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디플로이, 다운로드, 엔드 유저, 피드바크, 파일, 포마트, 하드웨어, 하이퍼텍스트죠. 영어 없이 여러분들 이 말 들으시면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패키지, 패스워드, 프로토콜, 퀘리, 루터, 서버, 템플레이트 정도가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실 그런 용어들일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일본 기업의 IT가 굉장히 약하다. 이거는 뭐 구미 기업에 비해서 우리 기업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했던데 한 요인은 이 IT의 중요성을 경영자가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고 따라서 이 경영진의 의사나 이해가 낮고 충분히 경영에 IT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밴드의 의존이 깊어진다. 개별화하다 보니까 시스템화가 안 된다. 그다음에 예산은 낭비오고 전문가가 육성이 안 된다. 아까 그 투투투 법칙 기억을 하시죠? 예. 세 번째는 일본말로 그 일본어식 영어 와세에고가 점점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발음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말을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못 알아들어서 분명히 영어로 말했는데 미국에 연구해 온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일본의 기업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유념하십사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